오늘 중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사과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오늘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국민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대표자 4명을 정해서 명단을 제출하게 되면 국민 대타협기구도 출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특위가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고 최대 125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입법권을 가진 특위가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위와 국민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25일 후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 야, 공 3자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입가경입니다. 일본 정부기관인 내각 관방 영토 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에서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그림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지난달 24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웃 나라의 땅을 넘보는 일본의 도발은 신제국주의적 발상이자 군국주의의 부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일 수교 50주년보다 패전 70주년에 더 힘을 싣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일본이 영토 야욕에만 집중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 역해가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은 더 필요하고 더 절실해졌습니다. 일본이 영토 역사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 간 미래 지향적 관계는 더 멀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영토 침탈 야욕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도발에 일치된 입장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해산에 따라 국고에 기소된 때는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인의 후원금 잔액이 747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후원금 잔액이 4천만 원, 2013년은 5억 3천여만 원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액수에 비교하면 현재의 적은 액수입니다. 지난해 12월 현재의 정당 해산 결정을 앞두고 서둘러 지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진당이 현재 결정에 대비해서 남은 재산을 미리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으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진당은 오늘 외신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결정에 불복하는 움직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 불복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통진당이 국제 좌파들의 지지를 유도해서 국내외 동정 여론을 얻을 의도라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합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이 32곳으로 늘었습니다. 4년 전 구제역 파동의 진원지인 경북 안동 지역에서도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와 농가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구제역 확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겠지만 감염 경로도 파악하지 못해 답답함을 키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4년 전에 비해 전염 지역은 넓거나 예방 백신 접종 등으로 감염률이 낮아
구제역 피해가 4년 전보다 훨씬 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백신 성공률 등 4년 전 구제역 발생 양상과 철저히 비교 분석해서 감염 경로도 조속히 파악하고 치밀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방역 당국이 위기 경보를 높이고 긴급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경계심을 높여서 지난 4년 전과 같은 구제역 파동이 재현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농가들 또한 항체 면역도를 높이는 예방 백신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구제역 확산에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